질문? 뭐. 아니 좀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게 하나가 우리가 좌파 우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그때 이 좌파 우파의 유래가 옛날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시작돼서 네. 급진파가 좌쪽에 앉고 이렇게 보수파가 우측에 앉아서 있어. 근데 그게 어떻게 자쿠뱅파가 좌측에 앉았고 예, 지롱두파가 우측에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 경제까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지 그게 잘 모르겠다고요. 경제? 지금 이제 좌 정책은 주로 포괄 정책이잖아요. 복지. 예를 들어 오는 그거는 거기에 얘기 안 어떤 했나? 연결고리 가지고 오는지. 아니 그 영어는 왜 하나? 와요. 화장실. 그 태극 강의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매칭이 서로 매칭이 안 돼가지고요. 따로따로 좀. 1789년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들어왔잖아요. 좌코뱅 애들 파가 좌코뱅 애들이 뭐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애들 파고 지롱두파 애들이 이제 뭐 경영하는 사람들, 응? 일종의 이제 뭐 상공업, 그 다음에 이제 좀 권력 그동안에 좀 그나마 있던 친구들이 이제 지롱두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오른쪽에 앉았는데 그 친구들이 주로 주장하는 가치가 자유. 어? 그 다음에 이 자코뱅 애들이 주장했던 애들이 이제 좌측에 앉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좌파, 우파, 레프트 라이트만 있는 거지 이제. 근데 얘네들 평등을 강조하는 애들이니까 평등은 기본적으로 뭐를 주창하게 돼 있어요. 분배지, 분배. 당연히 분배지 얘네들. 자유는 경쟁을 해야죠. 그러니까 얘네들 성장을 좋아해. 성장을 좋아하니까 이 자율, 그 다음에 경쟁. 그러면 자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크면 돼, 안 돼? 작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 작은 정부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세금도 적게 걷고 뭐 이런 구도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을 강조하는 애들은 분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걸.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큰 정부, 큰 세금. 이제 정부를 크게 운영하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하고, 그 다음에 복지, 환경, 공동체, 이런 가치들이 이제 좌파의 가치인데 요즘에는 이 복지라든가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파에서도 막 이제 지금은 자기들도 이제 복지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해요. 본래의 가치는 좌파의 가치지. 근데 그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해서 프랑스로 왔다가 나중에 독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일까지 갔을 때 그 가끔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이제 누가 부르짖어요? 마르크스가 1818년생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욕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18 하면서 태어났다고? 1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외우기는 좋잖아.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고 이제 부르짖다 보니까 1815년생 비스마르크가 천을 제상을 했잖아. 이 천을 제상하면서 이게 완전 우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노동자 뭐 다 아작내고 산업은. 응? 그래 탄압하는 거지. 뭐 이 경제 성장에 이렇게 성장하고 자율 이렇게 경쟁하고 그러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아작을 낸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동자들 탄압하고 그냥 독재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지는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시간이 경과될수록 어떤 세력이 많아져? 반발하는 세력이 많아지지. 반발하는 세력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스마르크가 여기다가 복지 쪽에다 이제 좀 넣고 공동체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복지 강화를 하다 보니까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파도 복지, 공동체를 이제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파가 돼도 이제 오늘 아침인가 박수영이 또 뭐 그 기초 무슨 수당 비슷한 거 그런 거 이제 해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좌파의 가치지 우파의 가치는 아니에요. 우파는 순전히 자기들 열심히 살아가지고 자율경제하는 해가지고 자원정보하고 국가라는 거는 적어도 그냥 외교라든가 국방, 경찰 뭐 이 정도만 있어야 되고 다른 거 다 그냥 이제 자율화시키자는 사람들이야 다. 근데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강조하니까 분배해야 돼. 분배하려다 보니까 정부가 커야 되고 세금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아놔가지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왼쪽에 앉았다.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자코뱅 애들이 이제 왼쪽에 앉았고 이제 우측에는 지롱두파 애들이 쭈르 앉아가지고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오늘날에는 다 표를 먹고 사니까 뭐 다 여기 복지 공동체 이런 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 번 했는데 헷갈렸어요? 자꾸 하다 보면 뭐 머리 여기 이제 각인이 되면 이제 장 나오죠. 우리 영자 쌤이 몇 주 만에 오신 거예요? 2주? 3주? 2주? 아우 2주 만에 보는 건데도 그냥 자유당띠 보고 보는 것 같아. 원래는 3주 만에 오신다 했잖아. 2주 만에 오신다 했어요? 시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워낙 바쁜 몸이라. 그래도 오늘 저 강석 형님, 형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이 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기 통도사 가면서 형수님하고 약속을 했지. 여기 나오시기로.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딱 하고서 여기 도장을 딱 찍었어. 딱 나오신 거야. 승표 형님하고 승표 형 형수 오신다더니 지금 오진 않고 약속을 안 지키고 녹음해갖고 이제 다 올려가지고 이제 약속 안 지키고 내가 이게 다 도장 찍었는데 아무튼 뭐 대표 선수로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제 지난번에 하다가 마른 것 같은데 155쪽 151이요. 응? 151. 155 아니야? 1. 유튜브 봤지? 154쪽. 맞아 이거 100나 이거 했어. 맞잖아. 3번 할 차례잖아. 맞아요. 2번. 응? 2번 2번 할 차례? 오늘 차쌤이 어디 아픈가? 왜 차쌤이 안 왔어? 지난주에 얼굴이 조금 아파 보였어. 그러면 우리 공식 아나운서가 지극한 덕으로 다스려지던 세상에선 사람들이 금수와 덕으로 살았고 만물과 함께 나란히 무리지어 살았다. 그러니 어찌 군자와 소인 따위를 알았겠는가. 다같이 무지하여 그 본래의 성질을 떠나지 않았다. 다같이 욕망이 없었으니 이를 소박이라 한다. 소박함으로 민중의 본성이 온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인이 나와 애써 일을 행하고 허겁지겁 의를 행하자 천하 사람들은 비로소 의욕을 품게 되었다. 제멋대로 음악을 연주하고 번잡하게 예의를 만들어 천하에 비로소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 지극한 덕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인과 군자, 소인 따위는 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의의 산물입니다. 본래 삶은 선악이나 질서 등의 덕목들이 없었습니다. 무의에서 유의의 정치로 전환되면서 혼란해진 것입니다. 혼란을 잠재울 수단의 결과물이 결국 구별을 낳은 것입니다. 다 인위의 산물인데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선악이라든가 뭐 질서 군자 소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건데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결국은 지도자들이 다스리기 좋게 만든 거지. 다. 지도자가 없고 인의가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고 못 살까요? 인의. 아니 우리 왜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인 게 그 원시 탐험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어. 뭐 저 태평양에 무슨 조그마한 섬 진짜 가서 보면 원시적 완전 원시는 아닌데 완전 원시고 홀랑 벗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홀랑 벗고 살진 않아. 이미 막 빤스 이런 게 브랜드야. 브랜드 누가 갖다 준 것 같아. 하여튼간에 그런 거 입고 댕겨. 그래도 우리가 사는 도시의 삶에 비하면 거의 원시적인 거죠. 근데 거기는 이제 촌장이라든가 무슨 뭐라 그래 그 족장, 추장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거기에 인의가 있어요? 인의 뭐 인과 의 뭐 우리가 뭐 도덕, 선악 이런 게 존재하나? 나름 룰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거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정도 수준 외에 아니겠어? 거기만의 룰이 또 있겠죠. 룰. 그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만들겠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한 10명 뭐 20명 요런 부족들은 내가 봐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냥 어른들 말 듣고 그냥 따라가는 삶. 그거 싸울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뭐 눈 뜨면 가서 풀 뜯어 먹고 뭐 열매 따서 먹고 또 짐승 사냥하고 그래갖고 먹고 살지 않아요? 거기 인의가 뭐가 있고 뭐 질서가 뭐가 있고 그냥 알아서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좀 머릿수가 많아지고 모여 살다 보면 꼭 거기에 그 이상한 놈 한두씩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도덕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런 프로가 있어갖고 아주 이해하기가 쉬워. 그리고 TV 보니까 아까 피그미족 부족 생활을 하면서 촬영 공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최단 룰은 뭐냐면 얘를 사냥을 하잖아요. 공동 분배예요. 그냥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철저하게 뭐 계급이라든지 구분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거 먹고 즐겁게 살고 이러면은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 정말 요즘 매체가 다양해서 그런지 그 섬 요즘에 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도 이게 프로그램 뭐 2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한번 봤는데 어떤 섬에는 무슨 미역 같은 거를 막 채취해. 그 때가 있대 1년에. 그 채취하는 때가 막 채취해 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근데 어떤 아줌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막 되게 잘해. 그걸 막 물에 막 이렇게 이렇게 거의 반은 빠져가면서 막 이렇게 잘 채취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채취를 못하는 거야. 그거 안 따진대. 그냥 많이 채취하는 사람은 많이 채취하는 거고 좀 몸이 아파서 덜 채취하는 사람은 덜 채취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쨌든 같은 구성원으로 나가서 같이 딱 나누는 거야. 그거 있더라니까. 그 섬에만 그런 게 아니고 바닷가 쪽에는 그 어떤 거 이제 예를 들어서 바지락을 캔다 그러면 다 그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나온 사람이 n분의 1로? 다 똑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눈다. 근데 그 하나는 다른 쪽인 몰라도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제 고기를 익혀서 나눠 가져요. 네. 근데 이게 조각이 다 이제 이렇게 균일하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사- 나는 절대 안 싸워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지. 예, 근데 문제는 박자를 그. 양 한 마리, 뭐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10가족이 나누는데 그 나누는 게 2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 추장인가 대장이 이것도 주고 그 치킨 조각 나누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게 2시간 이상 걸린대요. 그래도 그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문화는 그거 난리 나잖아요. 쌈나고. 그 상대가 먼저 자기가 많이 먹고 싶어서 자기 쪽으로 큰 게 자르면 선택권 상대한테 주면 싸움 알 리가 없지. 그러면 공정해지는 거지. 근데 인간의 지혜가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싸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정비적인 걸로 해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르면 내가 자르되 가져가는 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라고 하면 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니 도덕이니 질서니 이런 게 이제 저 뒤에 보면 이제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나와요. 이 다 성인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또 나오긴 하는데 이웃 동네 남의 동네 안 가고도 평생 여기 사는 거지. 남의 동네 안 가고도 평생 재밌게 살면 그게 최고 아니냐는 거지. 지금 막 온갖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돌아다녀도 만족을 못 하잖아. 이제는 막 화성 탐사선 쏴가지고 화성 가서 살 생각하대. 이제는 그 뭐 화성 사진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거기도 뭐 진흙탕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정말 행복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형수님 이거 예? 그 처음 오셔가지고 이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살던 그 어떤 관념 생각하던 기존에 있던 가지고 있던 관념들이 다 깨져요. 막 뒤집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뭐 눈만 뜨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소인이 되지 말고 군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질서 있게 살아야 되고 악보다는 항상 선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살다가 이런 구조 자체가 다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세상이 엄청나게 험악한 세상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자꾸 이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자. 우리 지금 계속 따지잖아. 계속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계속 따지는 것 자체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잘 처음에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듣다 보면 장자라는 철학자가 뭘 얘기하는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은 안 들어오더라도 한 번 오셔가지고 2시간 들어봤는데 뭐 별것도 없네. 그러고서 안 오시면 안 돼요. 한 번은 뭐 계속 오셔야 돼. 지금 이번에 중국 공산당도 그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천 년 전에 공자 유화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도덕, 인 이렇게 오는데 지금은 거기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법의 잣대로 놓고 거의 마치 선이고 진리인 양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법이 참 폭력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폭력이죠. 아니 이건 뭐 철학자들 맨날 폭력이라고 하지. 천박하잖아. 그리고 아니 생각해봐. 여기다 이거 뭐 카메라 요즘 엄청 많이 달아놨는데 카메라 달아놓고 어린이들 그 구역 스쿨존에는 그 30km 딱 달아놓고서 36km 넘으면 그냥 탁 찍어가지고 벌금 얼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회전도 파란 불 켜져 있을 때는 가지 마라. 응? 옛날에는 사람 없으면 그냥 갔는데 지금은 가지 마라. 기다려라. 그거 다 폭력이지. 그 얼마나 아니 사람 많이 다닐 때야 당연히 서야지. 근데 아니 그 카메라 그 신호도 없어. 사람 지나다니면 당연히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량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걸 파란 불, 빨간 불 구분을 해놓고 또 카메라 달아놓고 지나갔네. 그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과태료 물리고 얼마나 폭력이에요. 이건 국가 폭력이에요. 그럼 이번에 그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라고 강제화하고 기본권이 다 그냥 아작났잖아. 기본권이 최고인데 이 자유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유가 좋아요, 평등이 좋아요. 따져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뭘 좋아해? 자유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우파예요. 우파 기질은 다. 북한 애들한테 따져보면 자유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파가 강한 거야. 어디 가나. 지금 영국도 이번에 수상 새로
저번에 만들어졌잖아. 맞죠? 이도사. 근데 그쪽 피. 부전에 돈 많대. 그러니까 뭐 금수저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다 보수당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노동당이 올해 벌써 1265년도에 만들어졌어. 영국의 정당이 아니 의회가. 그러다가 이 피그당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의회는 1265년도에 만들었는데 쭉 오다가 명예혁명이 1688년도 명예혁명 그 즈음에 만들어진 게 피그당이야. 오리지널 이제 좌파가 만들어진 거지. 피그. 네? 피그. 이 피그당이 1688년 요 즈음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말도독파거든. 말도독파들이 만든 정당이 피그당이야. 이 피그당이 이 자유당을 거쳐서 지금 노동당이 된 거지. 근데 이 피그당이 나오니까 1265년도에 의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왔어. 그냥 왔는데 도저히 이 의회에 제대로 된 의회가 아니다. 이거는 왕정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피그당 애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좌파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왕정에 그래도 또 거기에 지지해주는 또 파가 또 생긴 게 이게 토리당이에요. 토리당. 이 토리당 애들은 가축 도둑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정당사라는 게 도둑놈들이 만든 거야 다 정당을. 에? 그 말도독파 피그당, 에? 이 토리당. 이 토리당 애들은 가축 도둑파 애들이야. 얘네들이 이제 우파인데 이 토리당이 그냥 온 거예요. 이 보수파로 보수당으로 한 번밖에 안 바꿨어. 얘는 토리에서 보수로 그냥 온 거고 피그당은 자유당을 거쳐서 지금 노동당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당이 벌써 몇 년이 지금 2000년이니까 400년이 넘은 거지. 500년 된가? 2020년 400년 좀 넘은 거잖아. 우리는 뭐야 이거 뭐 선거 한번 했다가 쫄딱 망하면 정당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들잖아. 얘는 안 그래. 영국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영국 애들은 이 저력이 있어. 쭉 오잖아. 지금 노동당 애들 뭐 얼마나 해봤어. 거의 뭐 보수당 애들이 다 하지. 그러니까 이 우파가 주장하는 자유, 좌파가 주장하는 평등은 지금도 논쟁이 끊임없이 오죠. 끊임없이. 완전 평등은 존재할 수 없고 다만 평등의 가치에 완전 평등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제 가자라는 정도지. 제가 돈도 별로 없는데 소주 한 병 마실 때 세금과 10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주 한 병 마실 때 세금이 지금 같잖아요. 이런 불평등이 어딨어. 완전 불평등이지. 소주 10조 가진 사람은 소주 한 병 먹을 때 한 100만 원씩 내야 그게 정상이지. 응? 어떻게 돈 없는 김현이가 먹을 때 세금하고 똑같이 내냐고. 그리고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걸렸을 때 그 세금 내는 것도 우리는 뭐 똑같잖아. 그냥 돈 있는 놈이든 권력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뭐 돈 없는 놈이 똑같이 뭐 4만 원이면 4만 원, 5만 원, 5만 원 정해놔갖고 정액제를 때려버리잖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선진국에서는. 우리도 선진국 지금 대열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 조사를 해야 돼. 딱 걸리면 그냥 얼마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봐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때려야 돼. 그러니까 북유럽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노키아 옛날에 그 부회장이 오토바이 타고 막 과속 질주하다가 5,700만 원인가 5,600만 원인가 물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합당한 짓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지. 그게 폭력이야 일종의. 그래 가장 천박한 거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영국이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영국이 성문법도 대단히 있지만 과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라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 지켜주고 그 밑바탕에 그 저력이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젊은 친구가
수상을 하고 그러지.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막 엄청나게 그 백인들은 또 이게 예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이제 삼국 사람들은 또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 우리도 은근 우리도 되게 까칠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막 개방적인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막 무시하고. 예, 사람도 무시하고 그런다고. 그 우리도 성찰해야지 그런 거. 호주에 가서 여기 인종차별이 많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한국만 할까요? 우리나라도 무시 못해 진짜. 더 이상 말을 못했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제일 심하죠. 제일 심한지는 모르겠고 여기 다 천박한 자본주의 결국. 이게 너무 급성장을 해서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막 무시하는 그런. 얼굴 똑같이 준다 뭐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정당사가 다 이 영국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발달이 해왔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영국을 통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독일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헌법이 독일 거, 미국 거, 영국 거 막 다 짬뽕 시켜갖고 지금 있는 거야 지금 헌법이.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그 건물만 봐요. 건물도 봐. 그게 우리 거야? 돔은 저 이탈리아 저쪽 애들 거 르네상스 그 양식을 갖다 쓰고 기둥은 24절기 그걸 또 갖다 기둥 쓰. 그 왜 그랬냐면 그 건축한 사람들한테 들었어. 특강을 들었어. 권력자들이 이놈명하고 그 건축하는 사람들 그 로비했나 봐.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또 서양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만든다면 또 이렇게 만들. 그래갖고 짬뽕돼 그래 그게. 지금 우리는 워낙 오래되니까 그냥 아유 그렇게 생겼구나 그러지. 저건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저 유럽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짱짱한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거네. 전 세계 짱짱한 거야. 그러니까 그 건축 설계를 할 때 교회 같은데 이런 데 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니라 10사람이 다 와갖고 해갖고 10번 이상을 바꾼대요. 이 설계를.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라고 와서 한 사람 가서 그럼 또 바꾸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하나 사람 가서 또 아니 공직도 그런 게 많아. 공직도 설계 변경 많아. 그래도 공직은 위에 사람이 한 번 딱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같은 데는 아주 하여튼 지금 이 교도소 이 자유를 침해당한 가장 침해 심하게 받는다가 이제 교도소인 거지. 교도소는 자유가 없잖아. 자유가. 그러니까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그렇게 고통인 거야. 요즘 우리 아이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 그러는데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군대 20개월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자유 박탈이라는 거야. 자기들 요즘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그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그 맞지 뭐. 교도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그냥 그러려고 있는데 2번 가면 거의 막 난린대잖아 아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얼마나 힘들어. 거기서 일어나라 그러는 시간에 일어나야지. 자라고 그러는 시간에 자야지. 원래 자기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졸릴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사람인데 이건 뭐 완전 제약되고 밥도 먹으라 시간에 먹어야 되고 가서 또 누워 자고 싶은데 나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또 운동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고통이냐고. 지금 이게 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삶이 자유가 없는 삶인 거야. 어떻게 보면 자유를 박탈당한 삶인 거야. 육아적인 삶.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때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가고 싶어가 우리 영다쌤? 네? 그냥 가는 거죠?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가는 거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안 간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건 아니야, 사실은. 뭐 어떤 거라도 조금씩 해서 살다가 사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안 되면 아니 시골 가지 뭐. 그러면 시골 가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근데 농사 짓는 거보다는 도시에 사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 안 가는 거지. 그죠? 이것도 이제 실존주의에서 나온 선택하는 거지. 자기가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해.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
말은 뛰면서 살 때에는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기쁘면 목을 맞대어 서로 비벼대고 성나면 서로 등을 돌린 채 걷어차니 말의 지혜란 본래 이런 정도다. 그런데 말에게 횡목과 멍에를 씌우고 월예로 조정을 하면 말은 예를 꺾고 멍에를 부수며 술의 포장을 치받고 재갈을 망가뜨리며 고삐를 물어뜯을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말의 지혜가 도둑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백락의 죄다. 혁서시의 시대에 이르러 민중들은 살면서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다니면서 가야 할 곳을 몰랐으며 먹을 것을 입에 넣고 즐거워하며 배를 두들겨 놀았으니 민중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뿐이었다. 성인이 나타나면서 예하게 몸을 굽혀 그것으로 천하의 형태를 바로잡으려 하였고 인의를 내걸어 그것으로 천하의 마음을 위무하려 하였다. 그러자 민중들은 애써 지식을 탐하고 다투어 이익을 쫓게 되었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역시 성인의 잘못이다. 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의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결합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떨어져 있는 몸과 마음은 산란합니다. 때문에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 애들을 씁니다. 명상과 참선 등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꿔 말하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황폐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요가를 의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눈과 본래 외부의 사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눈. 하지만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를 찾습니다. 의식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살다가 마음 공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이미 황폐해진 단계입니다. 말이 멍에를 부수는 행위, 사람들이 인의를 부르짖으며 마음을 위로하는 행위들은 모두가 의식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과 한참 멀어진다는 반증입니다. 말이 본래 지가 뛰고 싶을 때 뛰고 풀 뜯고 싶을 때 풀 뜯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못하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백락이 말을 보는 탁견의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백락이 천리마도 찾아내고 그 천리마라 야 이게 천리마구나 그러면 이제 천리마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움직이는 거지. 달리라고 할 때 달려야 되고 풀 뜯으라고 할 때 뜯어야 되고 우리가 인재라고 하는 삶하고 뭐가 다르냐. 완전히 이 만들어진 삶, 길들어진 삶. 요가라는 얘기도 뭐 한 50번, 100번은 했죠. 요가. 뭐 없어요? 뭐 얘기할 만한 게? 어제 그 잠깐 그 저녁에 자면하고 조금 뭘 보는데 자연의 철학자들인가? 하여튼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자연의 철학자들. 근데 젊은 한 40대 한 중반은 됐나? 여성인데 시집을 이게 자기들은 혼인은 안 하고 법적으로 그냥 같이 산대. 식구래. 근데 남자가 50 안 하고 여자는 한 40대 중반인 것 같은데 애도 안 낳고 그냥 사는 것 같아. 근데 뭐 하여튼 말을 묘하게 하는데 부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남편은 그 여자한테 대하는 거 보면 마치 무슨 마누라 대하듯이 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 여자는 이제 그 남자한테 그 꼭 남편 대하듯이 해. 근데 법적으로 뭐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소 2마리가 있고
말이 2마리가 있어. 돼지도 기르고. 근데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놔버려도 다 놔버려도 그냥 고삐가 없어. 되게 뭐 이렇게 그 소는 큰 소가 12살이고 그 작은 소가 7살인데 그 딸이래. 그러니까 그 소가 그러니까 암소가 낳는데 또 암소를 낳은 거야. 근데 그 걔가 7살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미는 12살이고. 근데 등치는 이제 그 딸이 더 커. 근데 완전히 뭐 그냥 사람처럼 취급한다는 거야. 자기는 마치 그 돼지로 태어났고 소로 태어나고 말로 태어났을 뿐이지 자기는 그렇게 가족으로 산다. 그리고 밤나무를 막 이제 몇십 그루를 길러. 그래서 밤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수입을 얻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밤을 딱 떨어지면 일부러 털지는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러면 밤이 알아서 떨어진대. 그러면 이제 쫙 벌어져. 그러면 이제 말이 또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밤을. 그래서 이제 밤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주면 밤 그 껍데기 안 깠는데도 막 사람이 씹어 먹을 때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맛있게 씹어 먹어, 말이. 그 때만 되면 그렇게 와, 그 밤나무 밑을 그렇게 댕긴대, 이 말이. 그거 떨어진 거 먹으려고.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지. 봐도 진짜 뭐 자연을 벗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소가 죽으면 뭐 도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죽으면 뭐 이렇게 묻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삶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굉장히 흡사하네. 인의도 별로 없고 그냥 거기 자연에 뭐 풀도 알아서 지들이 하도 뜯어 먹으니까 풀을 별도로 이게 제초죠? 깎는 거 제초지. 제초라거나 예초라거나. 그 안에도 하도 뜯어 먹으니까 그만큼씩만 딱 자라. 넓으니까. 그러니까 풀을 베는 거는 되는 건 예초. 예초. 제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풀을 제거. 제거하는 거. 뽑아버리는 거. 아무튼 그 뜯어먹는 거야 이제 말하고 소가. 근데 이게 넓으니까 좀 이제 자란 것만 뜯어먹으니까 저쪽 뜯어먹다 보면 이쪽도 자라고 그럼 또 이쪽 뜯어먹고 그게 너무나 자연의 삶이지. 근데 나중에 울타리는 있긴 있어. 조그맣게 저쪽 크게. 그 이제 무슨 뭐 비 오거나 그럴까봐 이제 안에다가 이렇게 뭘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가능한 인의가 없는. 근데 먹고 살만 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게 담보만 되면 정말 좋은 삶 아닌가. 우리는 도시 삶은 뭐 움직이면 돈이니까 움직이면 버스 타야지 가서 밥을 사 먹어야지 뭐 다 돈이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는 뭐 일단 먹고 살만한 게 있잖아.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상대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뭐 굳이 멍해를 씌우고 뭐 횡목하고 멍해를 씌우고 원래로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말만 보면 아유 말이 참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보이지 않는 멍해가 있지 않냐 이게. 때 되면 우리 애도 돈벌이 한다고 이제 거기 한 며칠 나갔잖아. 하루에 12만 원씩 번다고.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잠 많은 놈이. 그 고통스러운 거지 우작에. 그러니까 애가 오면 내가 이게 며칠을 관찰을 해보니까 컴퓨터는 하고 싶고 졸으면 쏟아지고 그러니까 컴퓨터 켜놓고 있어 이 새끼가. 이게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쏟아지는 졸음에 쏟아지니까 이제 하루 종일 노동했으니까 이제 막 뭘 구멍도 뚫고 뭐 해야 된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쪽팔려서 그런지 먼지도 많이 나고 막 그런 데서 일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 친구는 뭐 사무실에서 일하고 지는 현장에서 뭐 구멍 뚫고 뭐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놈이 도망갔다 일하는 놈이 그러니까 친구를 얘를 생각해갖고 이제 얘를 불러낸 거야. 그래서 돈 번다 그래서 벌으라고 내가 그랬지. 그래서 내가 순수하면 되니까. 야 저거 카메라 저 충전이나 해놔라. 내가 가서 딱 찍어갖고 올 테니까 편집 네가 하고. 지난주에 여기 찍었더니 뭐 이게 뭐 너무 밝아져가지고 여기 코너가 글이 안 보이잖아 하나도. 그래서 그 다음날인가 형님 그 계시던데 그 경기 테크노파크 거기 가서 찍을 때는 내가 야 그 뭐 잘못된 거 같더니 화면이 안 보인다 내가 막 그랬더니 뭐 조정을 해가지고 보이게 했어요. 오늘은 보일 거예요.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무튼 그 녀석이 그 인위적인 거지. 이제 가서 해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시간 안에는 꼼짝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와서 뭐 보면 그냥 컴퓨터나 하고 싶으니까 컴퓨터 다 이것저것 다 켜놓고 뭐 잠은 쏟아지니까 잠을 자야 되고 이 뭐야 그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화성까지 가야 되고 그게 멍해가 아니고 뭐예요. 꼼짝 못하는 거지. 지금 한 마리 있고 하루에 12만 원씩 벌겠다고 나간 건 있고 그러니까 5시 끝나서 오다 보면 한 7, 8시 되는데 그럼 좀 이따 씻고 먹고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려니 얼마나 그 큰 고통이요. 형님은 42년 하셨잖아. 눈 뜨면 출근하고 저녁에 술 먹고 늦게 오고 그렇게 그냥 수다 갔어요. 그리고 안 된 것 같은데 40년이 후다닥 갔어요. 금방 갔죠. 저도 30대 중반에 공직제 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30대도 거기서 지냈고 난 30대 중반부터 40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황금 시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40대도 다 지냈고 50대도 지냈지. 60대 초반이 이제 시작되잖아. 금방 다 간 거야 맛이. 어떤 데 보면 아까워. 그 젊은 애들 보면 저 새끼들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저거 나랑 똑같이 저렇게 지랄 발광하다 저거 인생 다 가게 생겼나 이런 생각하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해. 그 이러고 뭐 말 보면 말이 불쌍하네. 소 뭐 해갖고 뭐 입막에다 하고 꼼짝 풀도 못 듣게 하고 그냥 이렇게 여기 이거 뭐야 이거 횡목해가지고 밥 깔고 막 이런 거 보면 불쌍하잖아. 근데 우리도 불쌍하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도 엄청 불쌍한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인식하잖아 우리가. 아유, 그러니까 또 요가가 나오는 거고. 우리 형수님 요가 하셔요? 안 다녀보셨어요? 요가라는 말이 그 산스크리트어예요 원래. 결합하다. 우리말로 하면 결합하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양 애들이니까 이 불교에서 나 쓰는 거니까 몸과 마음이 걔네들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잖아 서양 애들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산란하다. 그게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동양인은 기본적으로 그게 일원론이라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냥 우리는.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서양 애들은 처음부터 벌써 플라톤이 뭐라 그랬어? 정신, 육체. 그러다 나중에 정신, 물질 이렇게 계속 나눠 가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신과 이 육체가 이 자꾸 이게 분리돼 있으면 불안하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가가 나오는 거야. 결합해야 된다. 하나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잘 될 때가 어느 때야? 몸과 마음이 하나가 잘 돼.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호흡을 통해 가지고 명상을 하는 거지. 가만히 막 지랄 발광하면 이게 안 되니까 산란해지잖아. 운동하다 보면 또 막 산란해지고 그러면 뭐 이게 안 되니까 몸과 마음을 가만히 이제 하나로 모아서 호흡도 죽음 단계까지 이렇게 죽음하면 맥박이 거의 안 뛰듯이 그 단계까지 내려가지고 쭉 가는 거지. 그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단계가 1단계, 2단계, 8단계까지 있어요. 3매 단계까지. 그러면 3매 단계 들면 완전히 뭐 그냥 무의식 속에서 다 호흡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잘 되면 이 두 번째가 나와 이제 상대.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잘 돼. 그럼 두 번째가 딱 이제 확대되는 거지. 그거는 나와 상대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나와 상대가 하나 될 때가 언제 때 가장 하나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상들이 그 섹스할 때 섹스하는 그 상이 많은 거예요. 그 밀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밀교? 밀교? 불교에서 이제 많이 그 진화된 불교 중에 하나가 밀교인데 밀교가 뭐에 준 말이에요? 은밀한 형님 밀교 좀 그래. 처음 들어요? 아니 불교에서 밀교가 있어요. 비밀 불교를 줄여서 밀교라고 해. 비밀 불교. 예?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들 쫙 모아놓고 자기는 이렇게 거의 뭐라 그래 그 부처님이 이게 뭐를 만들어 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야단 법석 그 있잖아 야단 법석 들에다가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법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잖아. 그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진화된 불교 중에 하나가 비밀 불교인데 비밀 불교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비밀스럽게 이게 핵심적인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럼 거기에 뭐 온갖 막 이런 막 그러니까 나쁘게 보는 사람은 무슨 섹스하는 거를 그런 걸 비밀 불교라 갖고 막 그렇게 막 뭐야 이게 뭐 물란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온갖 핵심적인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정명석 목사 정명석. 아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아 그것도 저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걸 그 티베트에서도 이제 밀교가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주 극히 소수긴 하지만. 근데 거기 이제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를 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게 이제 비밀 불교 그래서 이제 밀교라고 하는데 아니 되게 깊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때는 야 그거 뭐 섹스하는 거의 다 있대. 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뭐가 돼? 요가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두 번째는 나와 상대가 하나로. 그때가 가장 하나가 될 때가 섹스할 때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걸 표현하는 거지.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게 잘 되면 이 세상과 그러니까 차와 피하. 차안과 피안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정신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마차가 나오죠. 마차, 차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차 바퀴 있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형상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가지고 말이 쫙 끌고 이제 저 세상 이제 피안으로 가는 거지. 그 형상화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본래 아무데나 뛰는데 아무데나 지랄 발광하고 뛰고 싶을 때 뛰고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하는 게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련을 잘하면 마구 뛰는 그런 본성은 인정을 하되 선과 악이 있다 그러면 선 쪽으로 뛸 수 있도록만 잘 조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피안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가에서 공부할 때는 뭐 엄청난 선사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조사를 만나러 가면 조사를 만나러 가야 된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려면 부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갈 필요도 없다. 깨달으면 여기서 내 마음속에 다 조사가 있고 부처가 있는데 뭘 거기까지 가냐. 그렇게 깨달은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지만 결국은 뭐 자유지 자유.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갔다 이래서 성금도 내고 뭐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든지 천국으로 가는 이런 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같은 종교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이 계속 투자하고 좋은 거 찾아서
기독교는 하여튼 조직을 잘 해가지고 치조지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조지약. 또 세뇌를 한 번 더 하면 이 육아는 뭐예요? 육아 치세지약이지. 치세지약. 그죠?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죠. 이 불가는 치심. 도가는 신. 몸을 다스려가는 거고. 이 불가는 마음 다스려가는 거고. 기독교는 조. 조직이요. 네. 이게 맞나? 네, 맞습니다. 하여튼 조직을 잘 살려가요. 왜 조직을 잘 살려가는 거야? 이 기독교는. 조직하면 기독교 아니야? 우리 막 기독교가 얼마나 세. 왜 그런 거예요? 조직 잘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지. 우리 이제 육아는 기본적으로 이 역사 사관이 어떻게 돼요? 원형사관이잖아, 원형사관. 그래서 저 이제 올해 환갑이잖아. 왔잖아. 60년 지나니까 띠가 또 왔잖아. 온단 말이야. 아니 그냥 계속 오는 거야. 그냥 60년에서 또 60년 지나면 또 오는 거야. 내가 뭐 한 번 오고 이제 끝이지만. 불교도 뭐야? 불교도 해탈해가지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해탈 못해가지고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온단 말이야. 윤회가 된단 말이야. 윤회가 되잖아. 자이나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야. 힌두이즘도 다 그런 거야. 해탈하고 영원히 가야 되는데 못 가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 게을러지는 거야. 학문 이 사상은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아지는데 게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직을 잘 안 해. 아이씨, 그럼 내가 뭐 깨달아서 내가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영원히 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다 많은 거지. 근데 기독교 사관은 어때요? 원형 사관이 아니고 직선 사관 아니야. 그냥 한 번 시작했다가 그냥 가면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 생에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을 잘 해가지고 우리 조직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조직 잘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응?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래가지고 막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내가 서울 가는데 서울시청 앞에 뭐 행사 있어가지고 잠깐 갔는데 방송에다 막 하고 다니더라고. 이 많은 뒤 스피커 위에다 털고서 불신이면 지옥, 믿음은 천국 해가면서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녀. 그래서 서울은 좀 세구나. 아침에 출근하면 이게 동선상인가 거기 항상 이거 이렇게 믿음은 뭐 천국 지옥 그거 이렇게 하고 날마다 써 있어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인가? 하여튼 뭐 있어. 그렇게 조직이 잘 돼. 왜냐면 직선사관이니까 이번 생애에 어떻게 해서 빨리 해서 천국을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우리 유가라든가 불가, 도가 이런 데는 아니 저 힌두이즘이라든가 뭐 이 자이나이즘 그런 데는 계속 오니까 그냥 게을러지는 거예요. 학문 체계는 상당히 높은데 사상 이제 수준은. 요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그 다음에 상대와 하나, 그 다음에 저 세상과 이 세상이 하나. 그게 3단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화쌤? 네. 뭐를 그렇게 막 이렇게 보시나? 예? 차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뭐. 네. 불가하고 이 도가하고는 아주 유사성이 많아요. 구별하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따지지 마라. 그러면서도 엄청 따져. 그러면서도 엄청 따져. 왜냐면
결론은 따지지 말았는데 왜 따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잖아. 아니 그래야 되잖아. 결론은 따지지 말으라고 하는데 왜 따지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넣은 거야. 그러니까 육아는 따져갖고 살아야 된다는 게 그냥 육아 자체고 도가는 따지지 말라는 거야. 따지지 말. 근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에 따지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살을 죽으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살 수 있다니까. 있어요? 혼자 좀 유인도 가서 살아봐. 따질 필요가 없잖아. 아 오늘 고기 10마리 잡아야지. 아 씨발 8마리밖에 안 잡았네. 이렇게 따질 수 있어? 혼자 그냥 10마리 잡히면 잡는 거고 1마리 잡히면 1마리 잡히는 거지. 따질 게 뭐가 있어 혼자 사는 거. 그 자연이다에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 사시잖아요. 따질 일이 없죠. 따질 일 없잖아. 그거 못 잡으면 못 먹는 거고 잡으면 뭐 잡는 거고. 사고 싶지 않지. 아니 나는 어떤 때는 부러울 때가 있는데 용기가 없어. 가서 밥 해 먹을 용기가 없고 그다음에 빨래도 못 하게 할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제가 생각 센 문제 사람이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로 책임감 없고 정말 살짝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가족이 다 놔비두고 자기 혼자만 좋으려고 갔다는 거지 산 속으로. 불가능.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아니 불교는 그럼 왜 저 다 출가하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반인륜적이라 그래. 불교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가잖아. 자기 혼자 깨달음 얻어서 영원히 가겠다고. 그거만큼 반인륜적이 어디 있어. 근데 불교에서 주장하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인연을 통해서 이렇게 낳지만 나란 존재는 우리 부모, 부모. 그러면 우리 부는 또 다른 또 부모가 있고 우리 모두 또 다른 부모가 있잖아. 그냥 인연일 뿐이지. 또 나는 또 자식을 낳잖아. 그거 끝이잖아. 그럼 내 존재를 굳이 연결시켜 갖고 가는 건 육아적인 방식이고 불교는 그냥 개체적으로 다 다른 존재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인연에 의해서 내가 하나 잠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지. 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멍에를 쓰고 살아야 되나 이거야. 가족들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면 안 되잖아. 그 내가 먼저 행복하려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나 먼저 깨달음 얻으러 가는 거야. 깨달음 얻으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시 들어오지. 속세로 나오라는 거예요. 속세 나와서 뭐를 해. 포교. 그렇지. 포기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게 대승이요. 그게 대승이요. 소승은 그냥 혼자 깨달음 얻어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자기 스스로 즐기면서 아라한이 돼가지고 즐기면서 그냥 영원히 가는 거고 대승은 내가 깨달았다. 그동안에 이제 공짜로 얻어먹었잖아. 밥도 얻어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갚아야 될 거네 빚을. 그게 가르침을 주는 게 그게 이제 그 야단법석처럼 똑같이 이제 거기 거기 불교 가면 응? 이게 약간 이게 단을 높여 주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가서 강의하라고 그러잖아. 그 부처님 법석인 거지 그게 진리의 응? 자리지. 그럼 거기서 이제 설하는 거지. 그 설법한다고 그럴 때는 바깥에다가 그 일주문 옆에다가 일주문 조금 들어오면 거기다 보통 뭐를 만들어? 깃발 큰 높이 깃발 달 수 있도록 그 뭐라 그래? 깃발 달 수 있는 그 응? 단간 지주가 있잖아. 거기다 깃발 달아놓는 거야. 왜 달아놓는 거야? 그 폼 잡는 게 아니오. 동네 사람들 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설법한다. 설법. 어? 우리 스님, 큰 스님이 뭐 작은 스님이든 설법한다 그러면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올려가지고 깃발 올려가지고. 근데 요즘에 뭐 그런 거는 잘 안 가르쳐주고 어? 단간지주가 몇 미터고 어? 이게 보물 몇 호고 단간지주를 왜 만드는지를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단간지주가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고 높이는 몇 미터고 넓이는 몇이고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그런 거 시험을 내. 단간지주 왜 만들었어? 누님 알았어?
그 설법할 때 올리는 거야 그게. 설법할 때 그거 설법하니까 깃발 세웠네. 그러면 깃발 달렸네. 그러면 쫓아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설법을 부처님 말씀을 이어서 온 거니까 그 깨달은 걸 알려주겠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공짜로 먹었으니까 탁발해서 거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갚아야지.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육아에서 보면 반인륜적인 거지. 왜냐면 저놈 인간들이 말이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가는 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삼봉도 엄청 까요. 삼봉 정도전이가 이제 다 이념을 이제 성리학으로 만들잖아. 그러면서 이제 불가를 그때 당시 불가가 워낙 세니까 그 불교를 죽여야 유교가 성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박살을 내면서 불시잡변이라는 걸 막 써. 그래갖고 한자로 석시라고 석시. 부처님이라고 안 써. 석시. 석가모니도 석시라고 그래. 석시가 이따위 소리 했다고 하면서 막 까. 엄청 까. 그래서 반인륜적인 얘기를 쭉 하지. 유교만 보면, 유교만 공부하면 맞는 말이지, 그게. 근데 세상은 유교처럼만 살면 또 피곤하잖아, 너무. 그래,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도가를 보거나, 불경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누가 안 봐, 요즘에. 누가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그런, 종교적으로 그걸 하게,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고 지금 돼 있잖아. 불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본래. 유교도 종교가 아니고. 도교도, 왜 도가라고 하고, 유가, 불가,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유교가 됐고, 유교도 등록돼 있어. 문화관광체육부에 등록돼 있어, 지금. 종교로. 그리고 불교도 당연히 종교가 돼 있고, 막 500여 개 돼 있잖아요. 도교도 또 도교가 돼 있잖아, 지금. 도교. 종교로 돼 있어. 다 종교가 돼버린 거야. 종교가 돼버린 거야, 지금. 원래 종교가 아닌데. 그냥 뭐 가르침이지. 그게 무슨 뭐 학문 사상이지. 근데 무슨 종교야. 신이 있어? 불교에 신이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부처님 무슨 신이야? 그냥 깨달은, 부처라는 말 자체가 그냥 깨달은 사람인데. 근데 신으로 막 요즘, 아니 그 사대 천왕도 거기 보면 막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생겼지만 그 인도에서 처음 나오는 건 거기 되게 막 깔깔하게 웃는 뭐 인형 뭐 있잖아. 이쁜 인형 뭐 그런 걸로 다 돼 있어. 우리나라가 그냥 왜 중국 불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막 뭐 이 새끼들 온갖 나쁜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해진 거지. 탑도 마찬가지고. 탑도 말씀드렸잖아. 응? 탑도 동남아나 인도 가면 다 동글동글해 그냥.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본도 그렇고 각박하잖아.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게 딱 줘놓고 올라갈수록 어떻게 또 팔각형. 네모 반듯한 게 사각형에서 이러면 안 되고 자꾸 치고 하니까 팔각형 되고. 그러다가 더 올라가면 다 쳐가지고 나중에 동글동글해갖고 동그랗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인간이 된 거야. 어? 그 완전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원불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불교가 우리 민족 종교 중에 원불교가 있잖아요. 그 불교적인 거를 갖다가 완전 무결한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게 원불교지. 원은 플라톤의 이데아랑 똑같은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관념으로 완벽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원불교지. 그 탑이 처음엔 각졌다가 나중에 팔각이 동글동글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수행이 좀 깊다 보면 문 열어진 거야? 추워요. 추워. 문 좀 닫아야겠어요. 응. 그 수행이 이제 깊어지면 완만해져서 누가 짜증내거나 시비 걸어도 거기 말리지 않는 거지. 나도 봐. 그날 바로 거기서 한바탕 했잖아. 통도사 그 일주문에서 해설해 주는 사람하고. 나 깜짝 놀랐어 그때. 내가 수양이 그만큼 덜 된 거야. 나는 이제 모르고 그냥 이만한 여기다 이게 여기 핸드마이크인가 그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 난 그거 내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거 내가 옛날 15년 전에 산 거거든. 10만 원 주고. 근데 그거 지금도 돼. 그래갖고 그냥 해가지고 거기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해설사가 한 3명이 쭈르고 오더니 아유 그
그 마이크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마이크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말투가 되게 막 거칠더라고. 뭐 기분 나쁜 투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얼굴이 약간 내가 좀 약간 빨개졌는데. 아 그래도 그런 난 몰랐으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가방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자기네 우리 해설해 주려고 온 거 아닌가 묻는 거야. 그래서 우린 수원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갖고 가서 이제 밥 먹고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팀이야. 그래가지고 맞네. 아이 씨발 내가 막 이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근데 뭐 맞으면 맞다고 그러지. 아까 뭐 그렇게 내가 그 핸드마이크로 좀 했다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얘기했냐고. 내가 또 반가운 마음에 그렇게 내가 말을 좀 쉽게 했지. 농담 비슷하게. 이 사람이 발끈하는 거야. 막 말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나? 그렇게 하냐고 그랬나? 높임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뭐 짜증나 이런 씨발 그냥 근데 거기 어디 손님한테 그냥 그 소리 치냐고. 거기서 싸움 붙었잖아. 거기서 아니 부처님 모시는 데서 내가 나무함이 타블까지 내가 얘기하고 갔잖아. 버스에서 나무라는 게 나마스테라고 그랬잖아. 경배하다. 상대를 막 최대로 발 아래다 대고 최대로 높이는 게 그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양반들 분명히 해설할 때 그렇게 배웠을 텐데 그냥 막 눈을 똑바로 뜨고 덤비는 게 그게 화가 났어. 내가 못 참고 내가 와서 붙었잖아. 그래서 아니 큰 싸움은 아니고 왜냐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하고 또 딴 사람 하나 데리고 가고 끝냈고 그 장 선생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게 또 잘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약간 쫄았어. 그래가지고 아주 조곤조곤 잘 해주시더라고. 그 경상도 남자분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말투가 말투가 그게 이렇게 좀 충청도 버전이 아니고 경상도 뻣뻣한 버전이 있어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래갖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그게 경상도는 말을 하면 말이 이렇게 틀어진대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야 되는 거가 경상도 지형지세고 호남은 바닷가고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살짝 말해도 말이 뱅글뱅글 돈대요. 그래서 그래 쉬워? 두 개를 합친 충청도는 애매한 거예요. 중간적인 거죠. 그게 쉬우는데 충청도 사람 말을 끝까지 믿으면 안 되는 게 이번 선거에 나 찍어준다고 그러고 안 찍는데요. 그래서 충청도 자기들도 그래요. 자기들도 믿질 못한대. 찍어준다고 왜 안 찍어냐면 그냥 내가 알았다 그런 거지 찍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슈 그러고는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이 바로미터래요. 대전시가 충청도 사람이 30%, 전라도 사람이 30%, 경상도 사람이 30% 산대. 거기서 어떤 쪽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국이 그렇게 딱 나눠진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에 막 칼 여기 뭘 유세하다가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 나와가지고 대전 어떻게 됐냐고 그거부터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대전이 그랬대. 대전 그 시장 부시장하고 그 노조위원장한테 만났을 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는 자기들끼리도 말하는데 자기들끼리도 충청도에 그 묘한 게 있어가지고 경상도 사람도 있지 전라도 사람이 있으니까 말을 조심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 선거 결과는 안양시가 전국 투표라고 맞았더라고요. 안양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대전인가 봐요. 충청도 사람이 나 충청도 태어났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충청도 아니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 자기들도 믿지 마라 그래. 아니 난 남편이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유명하세요? 근데 나는 안 우문용한데. 들었는지 모르겠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가 파악이 안 돼.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고 그냥 말아요. 파악이 안 돼. 아니 충청도 사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해. 응. 자기들도 자기들끼리도 믿으면 안 된다 그래. 자기들끼리도. 속인말이 따로 있고 겉으로는 다 좋은 거야. 아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쉬워. 알았슈. 제 장인을 맡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하는 말인데 오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느냐고 왜 사오려고
아니 근데 그냥 안 아니 맞아요. 노쌤은 되게 부드러운 거야. 경상도 치고는. 예. 아니, 그런 오해를 많이 싸우려고 받아요. 싸우는 게 경상도는 억양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그날 내가 후회 많이 했지. 내가 그냥 아유 그러시냐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랬으면 됐는데 아니 그 수염난 새끼가 그냥 바락바락 대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눈치를 보내자. 내가 혼자 갔으면 대판 싸울 일도 없지. 혼자 가면 뭐 혼자 그냥 댕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나름 이제 우리 손님이 30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럼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똑바로 막 갑질하는 식으로 느껴진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낸 거지. 그게 완장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그런 그 스피커나 이런 걸 총괄 책임한다고 자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완장과 권한이 있다고 치더라도 모르고 했을 수 있으니까 좀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거 이제 공공적인 측면에서 쓰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보임을 좀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경찰관한테 그냥 왔다 그냥 손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옆에서 보기에 저 사람이 서비스 내지는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초장에 대뜸 저러실까 좀 과하다. 그러면서 순간 여기는 경상도다.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저는 진짜 불쾌했던 게 뭐냐면 부처님 모시는 데인데 아니 부처님을 다른 뭐 기독교라면 나는 아니 기독교야 원래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불교는 나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되게 스님들 뭐 돈 때문에 싸우는 건데 봤어도 아무튼 겉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고 하잖아 이렇게. 저도 이제 노조 한번 하다가 싸움이 나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이제 홍보해 주는 걸 잠깐 했었어요. 한 두세 달 홍보. 이제 견학 오잖아 견학. 그러면 환경사업소 물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미생물들이 막 더러운 걸 막 먹어 미생물들이. 그리고 이제 더러운 게 밑으로 가라앉히고 그럼 더러운 건 싹 빼내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슬슬 돌리면서 미생물이 다 먹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내 앞에 하던 친구가 이게 무슨 피곤하가 이 새끼는 이제 뭐 견학 오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다 오니까 외국사도 오고 막 견학 거기 골프장 위에다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단히 앞서가는 뭐 정수장이다. 정수장이라고 하나? 그 뭐라 그래? 응? 그 더러움을 하수처리장 그거 굉장히 선진화된 거다. 그래갖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귀찮지가 않고 오히려 반가운 거야. 어린아이들이 오고 어른들도 오고 내가 한 두세 달 잠깐 해주는데 어떤 때는 막 군인들이 와 군인들 예비군들. 그럼 예비군도 오면 원래 다 퍼지잖아. 아무데나 막 누워 자고 거기는 의사도 있고 뭐 벨름 다 있지. 근데 예비군 몸만 입으면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 눕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담당하던 녀석이 갑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갑질을. 그래가지고 막 예비군들도 막 함부로 잔디에 못 눕게 하고 거기에서 눕냐고 막 혼내고 막. 그러니까 이 담당 병무청에서 오는 담당자가 개 눈치를 살살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맡아서 한 두세 달 해주는데 올 때마다 내가 아유 고생 많지요 그러면서 아무데나 누워 자도 된다고 아무데나 편하게 살라고. 그리고 내가 영화까지 틀어줘 영화까지. 그리고 더우면 내가 또 에어컨 다 켜주고 그랬더니 밥도 와서 식당 가서 먹으라고. 밥도 못 먹게 해서 우리 직원 아니라고. 내가 식당 가서 다 개방시켜서 식당도 가서 밥 먹으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상 줬잖아. 나 상 줬어. 병무청장상 받았어. 병무청장상. 그게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상 받았다니까 나. 내 앞에 있는 놈은 한 10년 했을 거예요. 욕만 먹고 살았어 걔는. 나는 두세 달 만에 이제 병무청장상 받았는데 걔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 새끼 씨발 두 달밖에 안 했는데 씨발 병무청장상을 받는데 자기는 10년을 넘게 했는데 씨발 욕만 먹고 있고. 그걸 모르네요. 그건 이제 아는 거야. 내가 그 상사고 나서. 이 바보 같은 놈이. 예? 나는 그 상반 왜 상을 나한테 주냐. 쟤 오래된 쟤. 저 사람은 갑질만 하는 사람. 그 담당자가 병무청에서 온 담당자가 나를 보고 놀랬다는 거야. 이렇게 친절한 사람 처음 봤다고.
아니 그 손님이다 손님. 그리고 그 새끼는 딱 한 타임만 받아 하루에 피곤하다고. 다 찼다고 안 받아. 다 찼어. 나는 막 계속 오라 그래. 세팅까지 받아. 세팅까지. 한 팀 와봐 1시간이면 돼. 그럼 세팅은 뭐 하루에 3시간. 그래도 한 시간 놀잖아. 어? 청소하는 거 잠깐 하면 되는 거고. 나 세팅까지는 막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3번 갔다 오라니까 피곤하니까 아이 개새끼 왜 이렇게 많이 받고 지랄하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 다 그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하려고 있는 거고 홍보관도 무지 좋게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계속 불러오라고. 신청하면 다 받으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이에 병무청이 어떻게 나를 봐가지고 상을 그래서 병무청장 상 받은 게 있어요. 내 상 여러 가지 있지만 예? 아니 별것도 아니야. 그냥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개새끼. 근데 그런 건 열받는 거야. 이제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바깥 막 사기 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혈압 오르고. 응? 내가 돈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돈 진짜 나는 진짜 잘 쓰는 사람이거든 돈을. 근데 이렇게 막 바가지 씌우고 막 엉터리 부정하게 하면 나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평생 좌파했는데 조국 이후로 돈 헤쳐먹는 거 알고서 내가 다 손절해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파를 간 거죠. 원래 내 체질은 응? 좌파야 좌파. 돈을 좌파. 많이 내니까 좌파죠. 예? 돈을 많이 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기질이 좌파요. 그 누가 돈 많이 헤쳐먹고 이런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 공정하게 하자는 거지. 공평하게. 근데 아무튼 그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오면서 그래도 내가 그냥 숙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간 분들한테 아무튼 인상 쓰게 했잖아. 아이 씨발 싸우지라. 그 피곤하잖아. 그 옆에 같이 간 분들이. 근데 그때 내가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욕은 안 했잖아. 이거 저 찍어놓으신 분 있어요? 조금 나왔어? 아씨 조금 나왔구나. 근데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막 아이씨 했으니까 나왔지. 그래서 후회 많이 했어. 하여튼 나 아직도 동글동글해지는 멀었구나. 사각에서 한 팔각 정도는 된 것 같아. 스스로. 아직도 이게 동글동글해지려면 아직도 멀은 거야. 근데 그걸로만 볼 것도 아닌 것이 이제 정의로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배분하게 공평했으면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일행을 총괄 이제 끌고 갔다고 하는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게 겹쳤죠. 형님은 좋게 보시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제 스스로 그렇게 안 하고도 부드럽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아이고 그러시냐고 내가 그냥 맛있는 거 이따 사드릴게 우리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그냥 거의 그냥 나는 이제 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것도 발을 못 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직진을 오라야 한 거야. 직진을 오라 그래가지고 괜히 불 꺼져갖고 내가 후회 많이 했어 사실은. 아유 내가 아직 한참 멀었구나. 나 인간들은 한참 멀었구나. 이제 도둑님 얘기합시다. 저기 아나운서 네. 오늘 뭐 이렇게 애인이 뭐 자꾸 메시지 보내 왜 이렇게 거기에 심취하고 그래야. 거엽을 합시다. 네. 158 상자부터. 거협 상자에 자물쇠를 잠그는 행위는 도둑을 막기 위함이지만 큰 도둑은 자물쇠가 잠긴 그대로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갑니다. 서툰 사람의 지혜가 오히려 큰 도둑이 들고 가기 좋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장자는 작은 지혜를 버리고 자연 속에 간직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소박하지만 큰 지혜라 일러줍니다. 상자를 열고 주머니를 뒤지며 괴를 든 도둑에 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끈으로 꼭꼭 묶고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다. 그러나 큰 도둑이 오면 괴를 짊어지고 상자를 둘러매고 주머니째 들고 달아나면서 오직 노끈이나 자물쇠가 견고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그러니 앞서 말한 지혜란 것은 오히려 큰 도둑을 위해 모아놓은 셈이 되지 않겠는가. 나라 곳곳에 조상을 모시는 종묘와 토지신과 곡신을 모시는 사직을 세우고 읍, 옥, 주, 여, 향, 곡 등의 행정구역을 다스림에 있어 성인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전성자가 하루아침에 제 나라 임금을 죽이고 그 나라를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것이 어찌 그 나라뿐이었겠는가.
성인과 지자가 이루어 놓은 법까지 아울러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성자는 도둑이란 이름이 붙여졌지만 그 몸은 요순처럼 안정된 지위에 있었다. 작은 나라는 감히 비난하지 못했으며 큰 나라도 감히 주벌하려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씨는 11회에 걸쳐 제나라를 소유했다. 이야말로 제나라와 아울러 성인과 지자가 이루어 놓은 법까지 훔쳐 그것으로 그 도둑의 몸을 지킨 것이 아니겠는가. 예. 태양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혜란 참으로 하찮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들과 성인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 각종 제도와 법도들이 악한들에게 도둑질 당할 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좀도둑은 그 후유증이 미미하여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도둑질 당하는 경우엔 차원이 다릅니다. 온갖 지혜의 결정체가 오히려 악한을 보호하는 기능으로 전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 한 돈 10,000원짜리 훔치면 교도소 가잖아요. 요즘에 돈을 만들어서 몰래 유통시키거나 그러면 그건 더 큰 죄가 되고, 남의 집에 가서 금고를 훔쳐가면 더 큰 죄가 되겠죠. 여기 이제 쫙 보다 보면 묵자 얘기가 나오는데, 묵자가 이제 육아를 비판한 이런 논리 이런 게 나오는데, 10,000원짜리 물건 훔치면 10,000원짜리 물건에 대한 죄를 물어. 100만원짜리 훔쳐갔을 때는 100만원짜리에 대한 그 벌을 주죠. 1억짜리 훔쳐가면 1억짜리에 관련된 벌을 주잖아 지금. 그래서 뭐 요즘에 뇌물 받으면 1억이 넘었다 그러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하여튼 굉장히 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서 되게 커져. 그럼 사람을 죽였다. 사람 죽이면. 그러니까 한 사람 죽여서 그럼 살인죄는 얼마 살아? 8년. 의도적으로 죽이면 막 뭐 몇십 년 때릴 수도 있지만, 그 만약에 판사님. 그냥 이렇게 뭐야 이렇게 의도적인 게 아닌 뭐 이렇게 싸우다 그냥 하면 어떤 때는 막 5년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10명 죽였다는 거예요. 10명. 어떻게 돼? 32년. 아니 한 명 죽이는데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100년을 때릴 거야? 10명 죽이면? 무기겠죠, 무기. 아니 한 사람 죽이는데 한 사람 죽였어? 그러면 10년을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10명 죽이면 100년을 때릴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100년을 못 되니까 무기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옛날에는 한 사람 죽이면 사형을 시켰어.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말로 하면 10년 이 경우에 따라서 5년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어떻게 죽었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얘가 밀쳤는데 얘가 머리 나가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뇌진탕 죽었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 5년 정도 막 4, 5년 살잖아. 근데 의도적으로 막 죽이면 한 10년 사는데, 옛날 같으면 사형시켰어. 그럼 10명 죽이면 어떻게 해? 사형 10번 시킬 거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명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도둑놈은 뭐 이게 뭐 돈 훔쳐가고 그다음에 이 자물쇠를 이렇게 막 못 훔쳐가게 자물쇠를 만들고, 요즘엔 번호를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못 열게 하잖아. 통째로 들고 가면 되지. 그러면 이제 그걸 훔쳐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떤 집에다가 요즘 은행 가면 큰 문에다가 이렇게 문 더럽게 무거운데 이렇게 쫙 해가지고 불 안 타게 쫙 해가지고 그 안에다 금은 반지 금은 보배 같은 거 맡겨주잖아. 돈도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되면 그걸 섬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야. 더 불안하면 섬으로. 그럼 섬이 나라야. 그럼 나라를 훔쳐가버려. 섬을.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여기 전성자 나오잖아. 전성자. 제 나라를 나중에 분봉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니 나라로 훔쳐가지고 12대까지 간다고 막 그러잖아. 나라로 훔치니까 영웅이 돼가지고 12대까지 간다니까? 이재명이가 왜 이렇게 뻔뻔한 거야? 이재명이가. 그 밑에 놈들 다 잡혀가잖아 지금. 네? 이제 정민상도 좀 있으면 잡혀가. 이재명이 왜 안 잡아가는 거야 빨리? 이제 죄진 거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가는 거야? 그렇지, 큰 도둑이라서 그런 거야. 큰 도둑이라. 걔가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다 걔 거 되는 거요. 다 해먹는 거야 그냥. 큰 도둑은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 범죄할 수 있는 거를? 누가? 아니 이재명이가 그거 해먹을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이거야. 사회지도 관련. 성인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 성인이 지금 성인을 까는 거예요. 성인이 가르쳐 준다고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서 요놈 가르쳐 주고 저놈 가르쳐 주고 다 가르쳐 줘 가지고 또 법학도 가르쳐 주고 해가지고 그거 쭉 내려와 가지고 이재명이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잖아. 중고등학교는 나처럼 검정고시를 했지만 대학에 중앙대 법대를 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해서 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잖아.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어? 성인이 가르쳐 줬단 말이야. 성인이 이런 거 저런 거 법도를 만들어 줬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이렇게 잔머리로 이렇게 나쁘게 쓰니까 악한을 만들어 악으로 쓸어버리니까 다 자기 돈 돼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남의 돈 자기 걸로 만들잖아. 대장동이니 뭐 백현동이니 막 산도 막 절개해가지고 어다 아파트 막 허가해줘가지고 막 지고 아파트 가격 왕창 뛰게 해가지고 개불 자기네가 몰래 지금 다 처먹은 거 아니야. 그거 갖고 선거 자금에 쓰고 그런 거지. 안 했대요. 아이 좀 있으면 다 좀 있으면 잡아가. 근데 알고 있는데 왜 안 잡아가나? 지금 당대표잖아.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안 잡아가고 그 밑에 애들만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거지. 그런 건 잡혀가요? 그거 잡아가지 이제. 응? 근데 걔가 성공을 못했잖아.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이가 이제 어떤 형태로도 저 피곤해지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이겼으니까 제명이 이제 좀 이제 교도소 가게 생겼잖아. 딴 놈 같은 일반인 같았으면 금방 벌써 교도소 갔지. 근데 이 큰 도둑놈이야. 큰 도둑놈. 큰 도둑놈이니까 아직도 안 잡혀가고 있어. 저기 조세영 이런 거는 대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금고털이야. 그냥 금고털이 범이야. 진짜 대도는 나라로 훔쳐. 나라로 훔쳐갖고 제 나라를 12대까지 끌고 간 거예요. 나라를 훔쳐버리는 거야. 나라를.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얼마나 선량이 많겠어. 악한도 있지만 선량도 많잖아. 다 자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온전한 사람들은 정치를 하겠어 말게 안 하겠어. 정치를 안 하지. 왜? 정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악의 대장인데 악의 수괴인데 거기 밑에 가서 일하면 더 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야. 크게. 그러니까 숨어 사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은자가 되는 거지. 은자. 우리 왜 조선시대에도 숨을 은자 써가지고 포은, 야은, 목은 이런 사람이 뭐 사문이라 그러잖아. 숨어 사는 거지. 숨어 사는 거. 막 잘못하면 죽이니까. 그리고 저런 무도한 저 임금 밑에 가서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안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큰 도둑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이게 다 성인 육아에서 만들어진 거야. 육아들이 요거 지혜야. 지혜롭게 살아야 돼. 야 이거 하면 돈 벌어 임마. 해봐. 이게 자꾸 하는 게 이게 사람을 이제 욕망이 있는 거니까 슬슬 건들면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러면 이제 야 공부해야 돼. 임마. 그래야 남을 이길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니네 애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니네 엄마 아버지 막 효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자꾸 세뇌시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옷도 이쁜 거 입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먹을 것도 좋은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라는 거야. 음식이 맛있다. 맛집이야. 그거 찾는 순간 뭐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오늘 저 영화가 영 빗들어 가는데 오늘 고통이 아니고 질병이 시작된다 그랬잖아. 질병이. 에? 맛있는 음식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뭐가? 질병이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질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약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고 막 찾으러 다니면서 먹잖아. 얼마나 맛있게 먹어. 식 두 가지. 마시고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몸이 뭐하다? 본래?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 식이. 그러면 뭔가 깨져버렸어. 그럼 몸에 질병이 오잖아. 그럼 외재적 가치가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 약물이 온다 그랬잖아. 사회는 예하고 악. 두 가지만 있으면 작동하면 나라가 건강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예만 강해지고 악은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깨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는 거야? 외재적 가치가. 형정이지. 형벌의 정치. 그래서 법이 들어오는 거지. 형벌의 정치. 그래서 교도소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바로 잡는 거야. 이렇게 균형을. 그러니까 우리 몸은 식 두 가지면 되는 거고 나라는 예하고 악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깨져버리면 이제 형벌의 정치가 들어오는 거지. 음식이면 되는데 음식에서 몸이 균형을 맞춰가면 되는데 맞춰가지 이제 불균형이 오면 외재적 가치인 약물이 들어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약물이 요즘에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병 오면 약물로 치료하면 돼. 그러고 가서 이제 계속 맛집 찾아다니는 거지. 계속 달달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달달하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이야. 그리고 안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맛있는 달달한 거 찾으러 다니고. 그 결국 다 돈이잖아. 돈. 응? 도둑놈. 돈을 많이 벌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본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 거지. 하나만 더 보고 하나만 더 볼까요? 어디 이 문제를 논해보자. 그건가? 오늘 영화가 코드가 지금 딴 데가 있어. 저거 보니까 우리 저 영화가 저 메시지가 자꾸 오는 거 보니까 어디서 오는 거야 그거? 어디 이 문제를 논해보자. 세속에서 말하는 이른바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란 큰 도둑을 위해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른바 지극한 성자란 큰 도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어찌하여 그러한 줄을 아는가. 옛날에 용봉은 참살되고 비가는 가슴이 찢어졌으며 장홍은 창자가 갈라졌고 자선은 시신이 강에서 썩어 뭉그러졌다. 그러니 4명의 현자도 그 몸이 사죄를 면치 못했다. 그러므로 도척의 부하가 그에게 물었다.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도척이 말했다. 어딘들 도가 없는 곳이 있겠는가. 남의 방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잘 알아맞히는 것은 성이요.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이니 남보다 뒤에 오는 것은 의이다. 도둑질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은 지이며 분배를 공평히 하는 것은 인이다. 이 5가지를 갖추지 않고서 큰 도둑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 없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선인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하고 도척도 성인의 도를 얻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한다. 천하에 선인이 적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많으니 성인이 천하를 이롭게 하는 점은 적고 천하를 해롭게 하는 점은 많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고 노나라 술이 엷어지면 한단이 포위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생겨나자 큰 도둑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 성인을 치고 도둑을 놓아주면 천하는 비로소 다스려진다. 냇물이 마르면 골짜기가 텅 비고 언덕이 평평해지면 연못에 물이 가득해진다. 이처럼 성인이 죽으면 큰 도둑이 일어나지 못하며 천하는 평화롭고 무고할 것이다. 성인이 죽지 않으면 큰 도둑은 없어지지 않는다. 비록 성인을 존중하며 천하를 다스린다 해도 결국 그것은 도척 같은 인간을 존중하고 이롭게 하는 셈이다. 장자는 세상에 도둑이 출현한 것을 성인 때문이라 진단합니다. 도둑들 또한 성인들이 말하는 도를 따라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란 결국 도둑들의 보호자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 기승을 부리는데 이 같은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없으면 도둑도 절로 사라져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선 성인이나 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장자가 얼마나 지금 비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 뭐 훌륭하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관 같은 사람은 가슴이 찢어져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응? 그러니까 조카지 조카. 응? 정치 잘못한다고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했겠지. 막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서 계속 간언해라. 듣기 싫은데 자꾸 간언하니까 죽이잖아. 그러면 자기는 그 도가에서는 신지약이잖아. 몸이 최고란 말이야. 몸 죽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도가는 우리 저 동양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하나니까 몸이 죽으면 같이 다 죽어버리니까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죽으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 왜 명예를 중시하다가 죽냐 이거야. 몸을 죽이냐는 거지.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도둑도 막 아주 이렇게 도가 나오잖아. 이게 말이 돼?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면서 무슨 도가 있어? 에? 도둑질하는 놈들이. 근데 이거 어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큰 도가 있다 그러잖아. 여기 막 응? 먼저 들어가는 놈이 용이 있고, 남보단 뒤에 나오는 놈이 의래. 아니 이거 그 새끼 누구야 응? 유동규. 뭐 의리가 도둑놈들이 무슨 의리가 있어? 나 그거 듣고서 저 의바리 같은 새끼 저거 지가 오래 살 것 같다니까 의리 찾다가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 봐. 그 의리 찾지 계속 그 안에서 빨리 안 빼준다고 지랄하고 있지. 에? 금방 들어갈 일도 없지. 바로 나오지 그냥. 근데 안 됐잖아. 이제 잘못하면 지가 몇십 년 살게 생겼으니까 의리고 나버리고 지가 깨고 나온 거야. 무슨 의리를 찾아 도둑놈이. 에? 의리가 있대. 나중에 나오는 놈이 의래. 도둑놈이 무슨. 그러니까 먼저 내가 말이야 의리 있는 사람이 내가 나중에 도둑질 마지막에 나갈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또라 이게 누가 시킨 거야?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성인이 가르쳐 준 거야. 이 성인이. 얼마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야. 도둑질을 해도 되는지 안 돼. 그걸 지래. 도둑질을 안 해야지. 왜 도둑질을 해? 분배를 공평히 하는 게 이인이래. 한테 도둑놈들이 무슨 이인을 따져. 그럼 도둑질을 안 해야지. 에? 도둑질 하면 남한테는 피해를 준 거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자기들끼리만 이인을 따지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잖아. 그 천하의 나쁜 놈이지. 에? 얼마나 웃기냔 말이야 이게. 배웠다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배운 거냐. 자기 몸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비석 저기 우리 조상이 누군데 장관 판서를 했다 영의정을 했다. 그럼 뭐 할 거냐고. 자기 집안이 백을 묻고 있으면. 우리 누님도 지금 고생을 열심히 하잖아. 응? 박사과정 지금 하냐고. 그 나이 좀 있으면 70인데.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나이 70에 박사 받았어.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과정을 즐기자는 거. 이걸로 보면 뭐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지금 뭐라고 일러주는 거야, 장자가? 그래갖고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까도 아침부터 가가지고 공부하냐고 죽다 살아 왔다 그랬잖아, 아까. 누님 오고 와가지고. 힘들게 왔다 그랬지?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 과제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제 하냐고 싹 받았잖아, 아침부터. 근데 그 왜 하냐고, 그거를. 아니, 만족. 어? 자기 만족. 자기 만족. 네, 만족. 만족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지금 하면서 계속 만족해요, 그래도. 근데 아니, 지금 만족이 그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 해수욕장 물 차고 이렇게, 이렇게, 그 모래사장 있고 물이 이렇게 살랑 이렇게 차잖아. 그럼 이제 해수욕한다고 발만 거기 주시면 들어가잖아. 그러면 발목이 딱 들어오면 그게 만족이요. 만족이라는 말이.
누님이 지금 만족이 아니라 지금 운동이요? 과요? 과욕이지 과욕. 나이 지금 좀 있으면 70인데 무슨 박사를 공부를 해. 아니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 육아적으로 보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교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지금 그 저번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편하게. 말씀하신 게 그거 있잖아요. 라면도 먹고 싶은 사람이 먹으면 응. 정말 맛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나는 지금이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세뇌가 확실히 됐어 육아에. 응? 우리는 공부가 그거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 무서운 얘기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면 그 멍청한 거지. 편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다 죽어. 공부하기 얼마나 지겨운데. 그러니까 라면 먹는 게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만 뒤통수 때려가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먹고 싶어 죽었어? 너무 먹고 싶어갖고 라면을 먹는 건데 어떤 사람은 먹기 싫은 걸 갖다가 뒤통수 때려가면서 먹으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냐고요. 선생님도 지금 하고 싶은 사람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런 타입의 사람하고 이 타입하고 꼭 굳이 왜 그 육아적인 사람하고 교과적인 사람 구분을 시키나. 그렇지 보면.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자연적인 삶이 아니 되는 맨날 건데. 아니 도박하는 아니 사람은- 누님의 삶은 지금 자연에서 역하고 있는 거야. 아니 맨날 도박하는 사람 그게 좋아서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 재산 다 넘어. 그게 자연인가? 도박하는 게? 그 남의 돈 따먹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연이야? 그런 놈도 아니 있고 그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춤추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들 왜 자꾸만 술을 드셔요? 그건 아니잖아. 난 스트레스 받았어.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거. 이 장자가 얘기하는 거에 우리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과제가 아니 뭐냐면 아니 나 알지. 누님이 나도 그렇게 늦게 공부했고 누님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제 지금 60대 중이제 후반 중에서 막 가잖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의미가 있지. 근데 육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해서 공부를 했어. 지적 자산이 많이 채웠어.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야.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계속 그 과정을 지금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즐긴다고 하는 건데 지금 뭐가- 자연에 역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스르고 있는 거지. 거스르고. 그러니까 술- 왜냐면 좀 즐기고 있어야 돼. 눈도 침침해지고 치아도 옛날에 막 그 논문 박사학위 논문 쓰다 보면 막 치아가 다 빠지는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엔 자료가 많으니까 국회 도서관에 막 차고 넘치니까 요즘엔 치아 빠지는 놈을 잘 못 보는데 옛날에는 자료를 거의 뭐 구하기도 무지무지 힘드니까 그래서 막 이 치아가 막 빠지고 막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받다가 죽은 놈도 많고 받고 나서 죽은 놈도 많고 뭔 소용이 내는 거야. 종이 쪼가리 박사학위 그까짓 거 뭐해. 에? 몸이 죽어버렸는데. 그 누님도 지금 즐길 나이라는 거야. 눈도 침침하고 치아도 안 좋아지고. 술도 즐기는 거하고 똑같이 저는. 아 끝까지 이기네. 근데 알았어. 지금 과제가 뭐냐면 지금 누님, 계속 시간 다 하는 됐어. 게- 오늘 이걸로 끝내고 2차 가서 얘기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차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과제예요.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네. 어떤 일이나 죽음이 없으면 그만이지. 그냥 사는 계속 거지. 산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속 자살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말도 없고 죽음이라는 말을 없애버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거 그거 간단한 건데 답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장자 형 누님 그 장자 논문으로 써. 그 섞어가지고 그 박사 논문 쓸 때 최고다. 아니 지금은 논문이 논문은 아 나는 논문 쓸 때 아, 박사 논문 쓸 때. 그러면 답이 여기 있어. 아니 진짜로. 지금은 저기예요. 논문이 아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